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의 노드를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좋은 점과 이것도 역시 장점과 단점이 있게 되는데, 장점은 아무래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블록체인 노드 수가 적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참여하는 노드들의 어떤 뭐 위법성이라든지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원래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제약사항이 그 프로토콜만 지키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가입이라든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들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구미에 맞는 어떤 참여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돌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 프로세스가 딱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서만 돌아가는 어떤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다른 세계와의 어떤 교류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 세계에서만 돌아가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라든지 혹은 교류 또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게 되는데, 특정한 그룹 내에서 거버넌스 구조가, 이걸 이제 정치 구조죠. 일종의 정치 구조가 그들이 항상 뭐 통치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는 것들 같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관리 주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데하고 결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의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치나 거버넌스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했을 때 뭐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썼을 때 속도라든지 관리 같은 것들이 편리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꼭 그런 것이 중요한 파트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외부에 인터페이스를 한다거나 확장을 한다거나 또는 연결고리를 뭔가를 만들 때에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비트코인이 처음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금융권이 독점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주조와 유통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분산화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 굉장히 좀 환영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독특한 접근을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혁명적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컨센서스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결정을 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알고리즘으로 선택을 하는 이제 POW라고 하는 Proof of Work이라 그러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POW라고 하기보다는 Proof of Machine Work, POMW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컴퓨터가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이거에 따라 가지고 선순위가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중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ASIC이라 그러죠. 전용 하드웨어를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거대하게 집중화해가지고 만든 풀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마이닝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측면, 이게 일단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확보를 해두면은 그 노드들의 수에 의해서 결정 구조를 또 왜곡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많이 마이닝할 수 있는 찬스를 가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이용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하드포크라든지 또는 의사결정에 의해 가지고 얘가 이제 방향성을 결정을 할 때에도 그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더 유리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측면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도 소위 말하는 주조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힘이 굉장히 큰 곳들한테 뭐 의도치 않았지만 마치 과거의 중앙 집중적 플랫폼과 비슷하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계상에 이제 상당 부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화폐가 마이닝이 되고 발생하는, 그게 이제 뭐 발생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생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 발생을 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쪽 같은 것들을 이제 분리하는 어떤 그런 접근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될 텐데, 이렇게 분리를 한다든지 또는 의사결정 구조에 사람들이 꼭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알고리즘이라든 규칙 같은 것에다가 이제 되려 이제 델리게이션을 시켜가지고 뭐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고민도 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했을 때 앞으로 이런 지금 예상치 않게 불거졌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그 다음에 사용 생태계가 되게 넓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생명이 길 거예요. 우리 생명체의 생태계랑 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태계의 규모가 크고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파생된 것들이 많은 것들은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생명력을 길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들 중에서 그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그냥 속도라든지 지금 현재 암호화폐 기술의 가장 큰 문제로 얘기하는 거는 속도하고 스케일업, 이제 확장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에서 큰 이슈 제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타겟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그 수준으로 커가는 데에도 일단 문제가 있겠지만 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도 속도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만 했지,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장치라든지 기존의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 같은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진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암호화폐들 중에서 지금 나름대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과 함께 공존할 걸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포지션에 들어가려면 지금처럼 너무 단기적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나 이런 걸 벤치마킹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변신도 되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확장도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암호화폐를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